위대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 과연 그를 붙잡아 준 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단 한 통의 편지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반 고흐 형제의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시작부터 우리의 숨을 멎게 합니다. 동생 태호가 형에게 보낸 이 한 문장. 내가 평생 가질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형제. 와, 정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들의 관계.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지죠? 이 편지가 쓰인 시점을 좀 봐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폭풍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빈센트가 아래에서 스스로 귀를 자른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정말 인생을 건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거였죠. 파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동생 태호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심정으로 펜을 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지의 가장 중심에는 빈센트의 이 무거운 결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태호의 그 고통스러운 첫 반응이 편지에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죠. 형이 아직 온전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파. 태호의 이 말 어떠세요?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죠? 정말 깊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멀리 떨어져서 형의 아픔을 지켜봐야만 하는 동생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 빈센트가 보낸 편지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해요. 하지만 태호는 그 침착함 뒤에 숨어있는 형의 거대한 절망을 그냥 꿰뚫어 본 겁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겠다는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꼈던 거죠. 하지만 태호는 그저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태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심이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형이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역시 동생은 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빈센트가 언제나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이 혹시나 형의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태호는 정말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형, 정신병원만이 답은 아니야. 차라리 파리로 와. 아니면 다른 화가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가 어떻게든 돌봐줄게. 어떻게든 형한테 다른 희망의 끈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태호의 사랑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병원장한테 보내는 편지를 미리 써서 편지에 같이 넣고 돈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죠. 형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무조건 형 편이야.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편지가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형의 그 깊은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던 태호가 갑자기 자기 삶에 찾아온 눈부신 햇살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아주 잘 지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태호는 아내와의 행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절망적인 편지에 이런 행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이 극명한 대비가 오히려 편지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꾸민 아파트 이야기, 가족들의 축복, 정말 꿈에도 몰랐던 그런 행복. 태호가 그리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형 빈센트의 삶을 더욱 아프게 비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형제를 언제나 굳건하게 연결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술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었죠. 태호는 형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언어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림 이야기죠. 네덜란드에서 봤던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의 작품에 대해 막 이야기하면서 그는 다시 형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술은 이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피난처 같거든요. 옛 거장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태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건 그냥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에요. 예술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형과 교감하고 잠시나마 이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편지에 담긴
고통과 기쁨, 그리고 예술이라는 이 실타래들을 하나로 묶어서 형제라는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첫째, 깊은 공감과 소통. 둘째, 조건 없는 경제적 지원.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한 예술적 열정. 이들은 그냥 형제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동반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태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더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가 형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동생의 굳은 맹세처럼 들립니다. 결국 이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남긴 불멸의 걸작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나누었던 사랑의 순간들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반고 형제의 이야기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